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시장은 이제 긴 연휴에 돌입하게 될 텐데 오늘장 뉴욕장의 마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3대 지수가 1에서 2%대 큰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빅테크 종목들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AI발 잔혹사가 섹터를 돌아가면서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CPI에 대한 대기 모드도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밤 나오게 될 CPI 지표 전에 과연 시장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고도화돼서 발전돼서 나오는 AI 툴들이 여러 산업에 걸쳐서 구조적 변화를 자극할 거라는 우려감, 거기에다가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감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투심이 흔들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목요일 밤이었죠. 시장 상황 지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오늘 정말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두 1%에서 나스닥은 2%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22,600포인트 선을 반납하면서 나스닥은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도 1.6% 정도의 마이너스 레인지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기술주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스코 시스템즈 분기 마진 목표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11%대 장중 낙폭을 그렸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AI가 여러 산업 전반을 교란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오늘은 금융주 혹은 부동산 중개 관련주들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Wealth Management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산관리 사업을 AI가 대체할 거라는 우려감 속에서 모건 스탠리의 주가 낙폭이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CBRE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AI가 그 자체를 대체할 거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오피스 수요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이는 부동산 기업들에게 불리할 거라는 우려감까지 이들 기업들의 주가를 위축하고 있습니다. 91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이 AI와 관련한 새로운 위협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면서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위험 노출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금속 안에서도 금은값의 급락세도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은 가격이 9% 하락하면서 깊은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데 HSBC 측에서는 주식시장의 급락, 현금 확보를 위한 금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진단 등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남아있는 큰 관문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CPI 물가지수 가 될 텐데 JP모건에서 CPI 발표 수치별로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시나리오별 전망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데스크의 진단은 골디락스로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적 수치를 가리킬 위험도 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비둘기파적 수치보다는 매파적 수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서 점쳐지고 있는 것은 근원 CPI, MOM 기준으로 0.35에서 0.4%대 레인지로 발표가 되는 시나리오이고요. 그리고 이때 S&P 500 지수의 반응은 0.25에서 많게는 0.75% 정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조금 극단적으로는 만약에 근원 CPI가 0.45%를 초과하게 된다면 지수는 최대 2%대까지 하락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확률은 한 5% 정도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 확인하면서 오늘 밤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했던 AI 관련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스로픽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제 3,8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전 대비했을 때 2배나 급증한 수준이고요. 이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번 투자에 참여했던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그리고 세키아 캐피탈이라든지 라이트스피드 등과 같은 벤처 파트너스 유수의 투자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라운드가 잘 마무리된 가운데에서 엔스로픽의 점유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겪고 있다라는 자료도 함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엔스로픽의 점유율 현재 19.5%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 가운데 5분의 1, 5곳 가운데 한 곳은 엔스로픽의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된 것이고요. 1년 만에 그 점유율이 무려 5배나 폭증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대 최대 월간 성장폭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엔스로픽이 오픈 AI의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구나,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선두인 오픈 AI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한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35.9%의 마켓 쉐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엔스로픽 유료 고객의 약 79%는 동시에 오픈 AI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서비스를 해지하고 엔스로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방식이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잘 맞는 툴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스로픽의 경우에는 API의 매출 비중이 62%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B2B 기업 고객 중심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 AI보다 수익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주요 소식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I, 이 반도체 스타트업인 세리브라스 협력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양사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이 된 첫 번째 AI 모델이 출시됐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오픈 AI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마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결과가 하단을 통해서 나갔는데, 어플라이드 머티의 정규장에서의 주가 낙폭은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불법 수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SMIC는 수출 금지 대상에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벌금 부과가 이뤄진 겁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9%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히면서 이 실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체킹해 드립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그 밖의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뉴스들을 소화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1.7% 빠졌고요. 브로드컴과 AMD 역시도 3%대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은 그나마 0.8%대 방어가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HBM4 양산 시작했다. 엔비디아 탈락설을 일축한 효과가 이틀째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 AI 관련주 팔란티어의 5% 가까운 낙폭도 눈에 띄고 있죠. 이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는 진정한 AI 기업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만든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메시지가 담긴 노트를 발간한 영향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이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시리 AI 업그레이드 지연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타겟팅하고 있었던 시기는 올해 3월이었는데 조금 더 딜레이될 수 있다는 소식을 소화하면서 5%대의 깊은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그나마 일라이 릴리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죠. 4월에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FDA 승인 결정이 내려지게 될 텐데, 이를 앞두고 15억 달러어치의 사전 재고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2.3%의 상승
상승세로 눈에 띄었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던 가운데에서 그나마 유틸리티 이쪽에 위치한 전력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양호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립니다. 미국 증시 시황이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소프트웨어와 금융에 이어 이번엔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이 역시 AI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영향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JP모건은 미 증시의 수급 면에서 하방 압력은 오히려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공포 매도가 부동산 서비스 업종을 강타했습니다. 세계 최대 상업용 부동산 기업인 CBRE와 존스랑 라살,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대 폭락한 건데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의 강력한 자동화 도구 출시 이후 소프트웨어와 사모대출, 보험 중개에 이어 부동산까지 불과 일주일 새 AI가 대체 가능한 고비용 인력 섹터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복잡한 부동산 거래를 당장 AI가 모두 대체하긴 어렵다며 시장의 공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JP모건 전략팀은 1월 들어 헤지펀드들이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인 덕분에 시장의 과열이 식고 주가가 급락할 하방 리스크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AI 주식 비중을 조절하며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개인 투자 비중도 줄고 있는데요. 특히 S&P 500과 나스닥 ETF 간의 공매도 잔고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강세 신호였다며 기술주 펀드들은 여전히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기업들의 몸값 상승은 투자 기업들의 실적 모형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오픈 AI 투자 대박에 힘입어 분기 흑자 전환 성공이 됐고 후발주자인 엔스로픽 역시 기업 가치를 2배로 불리며 맹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오픈 AI 덕분에 웃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의 지분 가치 급등에 힘입어 지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약 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투자로 거둔 평가 차익만 198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록 3분기 순이익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월가는 소프트뱅크를 주식시장에서 오픈 AI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평가하며 향후 오픈 AI의 행보가 소프트뱅크 주가의 핵심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시장의 2인자 엔스로픽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엔스로픽은 최근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단숨에 3,800억 달러, 우리 돈 약 520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직전 평가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오픈 AI를 바짝 추격하며 AI 패권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공매도의 전설, 마이크 버리가 이번엔 미국의 AI 대장주 팔란티어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인력 장사를 하는 컨설팅 회사라며 주가가 반토막도 더 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월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라며 버리의 분석이 팔란티어의 실제 가치를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의 급등한 주가를 거품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소프트웨어 기업 같지만 실상은 엔지니어를 고객사에 파견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정해주는 비효율적인 컨설팅 회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주가 상승의 핵심인 AI 플랫폼에 대해서는 오픈 AI나 구글의 모델에 껍데기만 씌운 포장지일 뿐이라며 독자적인 기술력이 없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는 또 팔란티어가 엔지니어 인건비를 비용이 아닌 연구개발비로 분류해 마진을 부풀리는 회계장부 꾸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정 주가는 현재 135달러에 3분의 1 수준인 46달러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반응은 냉담한데요.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는 버리의 주장에 새로운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팔란티어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고객의 핵심 시스템에서 실제로 AI 가치를 창출하는 드문 기업이라고 옹호했는데요. 또한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180달러의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루마니아에서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에 462메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짓는 최종 투자가 승인된 건데요. 하드웨어 건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 연료비를 낮추는 소프트웨어 혁신에도 착수했습니다. 설계도에 머물던 SMR 사업이 루마니아에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루마니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뉴클리어 일렉트리카가 뉴스케일의 기술을 도입한 SMR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뉴스케일의 SMR 모듈 6기로 구성된 총 462메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원전 단지가 루마니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SMR 상용화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건설 승인과 함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고도화도 시작됐습니다. 뉴스케일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손잡고 AI를 활용한 해결료 최적화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여러 원자로가 하나의 연료풀을 공유하는 뉴스케일만의 독특한 구조에 AI를 접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AI가 최대 12기 원자로의 연료 주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비용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인 핵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간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6%대 낙폭을 그렸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이었습니다.